최연석 셰프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우, 야, 와. 안녕하십니까. 요리하는 멋진 남자 셰프 최연석입니다. 아. 셰프 최연석, 그는 과연 누구인가? 귀여운 허세남, 허세 셰프, 크레이지 셰프 최연석. 지금은 잘 나가는 셰프의 대명사. 그러나 어렸을 때는 로봇 조종사, 과학자, 무술가, 복음성가 가수가 꿈이었다고요. 복음성가 가수가 꿈이셨어요? 아, 네. 한때 네. 저의 영이 맑지 않은 곳에 있다가 뭔가 영접하고 바른 생활 쪽으로 옮겨 탔는데 그때 이제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성령이 임하게. 네. 부모님과 형이 모두 요리사. 요리사 집안에서 자란 그는 군 제대 후 딱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요리 세계에 입문합니다. 아, 맞습니까? 제가 네, 표현이 맞습니다. 과격했나요? 아니, 정확히 찍으셨어요. 달리 계속- 잘하는 게 있었으면 그걸 했을 텐데 네. 그 당시 뭐 조금씩 작기에만 능한 편이라 그래서 다 요리사에서 요리를 했죠. 아우, 그랬었군요. 오늘의 허세 셰프에게도 눈물겨운 막내 시절이 당연히 있었겠죠. 접시를 닦던 막내 시절에는 하수구에 있던 온갖 오물을 혼자 치우고 직접 치우고 손에 습진이 생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와, 정말 고생하셨네요.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끈기의 사나이 최연석. 보통 요리사들이 2, 3년마다 계속 자리를 옮겼지만 그는 11년 넘게 한 곳에서 오래 일하다가 바로 주방장이 되면서 유학파 출신이 많은 셰프 세계에서 고졸 신화의 성공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어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 고졸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학력 가지고 너무 이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그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자, 어쨌든 고졸 출신이라는 이례적인 이력과 독창적인 요리를 통해 음식업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셨고요. 이후 셰프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나아지길 바라면서 여러 방송에도 출연하기 시작. 허세 가득한 몸짓에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독특한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셰프 테이너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그는 현재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자, 호텔 외식학부 교수님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술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네, 운동하는 거 워낙 좋아하고 네. 제가 듣기로는 우슈가 그렇죠. 20년 동안 해오셨다고. 20년까지는 아니고 네. 배운 거는 좀 짧게 했는데 네. 남들이 뭐 2단 딸 때 네. 한번 몇 년 걸릴 걸 전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요. 공부를 못 했는데 무술은 또 엘리트 코스로 네. 빨리빨리 배워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 아마 소림 무술계의 천재가 났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무술 잘했던 것 같아요.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우슈 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이 요리하면서도 좀 도움이 됐을까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과 실제 이제 레스토랑에서는 다르거든요. 근데 네. 방송은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뭔가 너무 각이 없으면 또 재미없잖아요. 네. 근데 무술을 배웠던 그런 자세라든지 뭐 뿌린 자세나 뭐 여러 가지들이 네. 다 이 무술에서 각이 나오는 것들이 요리랑 접목해서 좀 그렇게 재밌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자세들이 굉장히 또 그렇죠. 예쁘게 이거는- 나온 거고요. 이거는 뭐 각도 잘 빠지고. 중국 무술 중에 뭐 따오시라는 기본 자세가 있는데 네. 이 학자세 비슷한 거 거기서 어떻게 영감 학권. 받았어? 네네 뭐 네. 그런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됐죠. 캐릭터가 확실하시잖아요. 음, 예능감도 있으시고. 솔직히 그- 본인 스스로 예능감이 좀 있으시다고 생각하시죠? 예능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뭐 자기의 여러 가지 특기라든지 많이 경험한 것들은 네. 나중에 어떤 일을 해도 그 부분에 뭔가 녹아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친구들을 좀 재밌게 웃기게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네.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는데 그런 것들은 뭔가 플레이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근데 또 원래 잡기 예능에서 음악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방송에서 또 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한 것들은 분명히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뭐 그렇게 녹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더라도 나중에 나의 일과 어떻게 해서든 연관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뭐 경험했던 것들은 네.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일. 그래서 많이 경험하고 보고 뭔가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좀 학력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네네네. 네네. 사실 셰프라는 직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 또 도전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보면 셰프로 성공하려면 유학을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왠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가는 길은 자기가 찾는 거죠. 네. 물론 제가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요리를 배우지 않아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더 빛이 나거나 고졸이라서 더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더 빛이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 현실에 맞게
찾아가는 거죠.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 나중에 공부를 또 따로 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남들 공부할 때 놀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만큼 다시 또 뭔가 보충하기 위해서 뛰는 거고 꿈이 있다. 이루는 길은 다양하기 때문에 꿈 하나만 보고 가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상황이 내 꿈을 뭐 접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공부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긴 네, 하겠죠. 공부할 때 지금 영어 공부를 제가 해외 레스토랑을 준비하고 있어서 네. 영어 공부를 하는데 번번이 생각을 해. 야, 이게 학교 다닐 때 해놨으면 그렇죠. 그때는 뭐 3년, 6년인데 네. 지금 몰아서 하니까 힘들다. 더 힘들죠. 어쨌든 필요하니까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때 하고 너무 재능이 없는데 무조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자기 좋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요리에 있어서 재능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뭐 요리에 예를 들어서- 있어서 첫 네. 번째 재능은 네. 음식을 맛있어 하면 그건 재능이에요. 음식을 좋아하면 맛있어 하면 음식에 대한 맛을 잘 찾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거. 그리고 만드는 걸 남을 먹였을 때 그런 게 사실은 재능의 제일 기본 바탕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미각은 어떤가요? 이런 게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미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따로 또 있나요? 있긴 있어요. 네. 선천적으로 후각, 미각이 발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러니까 출근할 때 담배를 피고 온 친구가 뭐 한 10m 밖에서도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사람의 담배 냄새가 맡아질 네,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 근데 되게 좀 예민한 편인데 이런 천재형은 굉장히 드물고요. 역시. 재밌자고 한 말씀이고. 맞습니다. 제 근데 스타일입니다. 미각은 네. 충분히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보고 그냥 기분 좋게 많이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먹으면서 왜 맛있는지를 고민하면 네. 이걸 분리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미각은 분명히 발달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하면서 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부가 되는 거네요. 후각도 되게 중요하죠. 네. 요리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맛은 네. 거의가 후각이에요. 이 냄새로 왜냐면 맞는 거고. 맛은 짜고 달고 쓰고 시고 뭐 몇 가지밖에 없어요. 네. 홍시의 향이 있는 거죠. 홍시는 그냥 단맛만 있어요. 과일들은. 근데 우리가 먹는 딸기는 딸기의 향이거든요. 맞아요. 향이 나죠. 이 미각을 발달시키려면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후각도 정말 그러니까 중요하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냄새를 맡는데 네. 냄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맡으면 그게 데이터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냥 막 아무렇지 않게 냄새 맡는 거 말고 네. 그런 식으로 냄새, 맛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그냥 쓸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계속 느끼고 많이 느끼면 되게 발달이 돼요. 최현석 셰프님은 처음에 형 추천으로 요리사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너도 요리해. 네. 할 게 없으면. 그래서 형 쫓아가서 면접 보고 취업을 한 게 그 훌륭한 스승님이 계시던 레스토랑이었죠. 네. 제가 셰프가 되고 싶은데 네. 아무 식당에 가가지고 갑자기 저희 요리 배우러 왔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일단은 뭐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요리에 관련된 학교를 가서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그건 이제 뭐 취업이나 여러 가지 그 네. 선배나 뭐 그쪽에 스승님이 연결을 해주실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방법. 저같이 일찌감치 학교를 가지 않고도 현실적으로 빨리 일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나 경력을 쌓는 예, 거죠. 경력을 따로 쌓고 싶은 친구들은 바로 이제 취업을 시작해도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그러니까 어디 누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가도 되나요, 정말? 네, 찾아가도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네. 내가 어떤 요리 하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을 하지만 배우면서 일을 하니까 네. 근데 뭘 배워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술을 배우고 싶으면은 뭐 소림권을 배우든지 무슨 장난권을 뭐 배우든지 합기도를 배우든지. 네, 그거를 찾아 도장의 문을 두들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찾아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하는 주방장님을 찾으셔서 네. 거기 지원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멘토를 먼저 찾는 것도 되게 네. 중요한 일이군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무조건 뭔가 뭐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칼질 뭐 이 정도는 할 줄 알고 가야 돼요. 이거는 그 집에서 충분히 연습을 그러니까 요리를 해야겠군요. 좋아하면 계속 하다 보면은 손에 배고 늘잖아요. 그럼 뭐 그 정도의 습관만 키워놓고 지원을 하면 되는 거죠. 주방 보조로 좀 시작해서 나중에 총괄 셰프가 되기까지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요. 저는 처음에 출근했을 때 요리는 다 막 멋있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출근했을 때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홍합, 뭐 조개 네. 이거를 닦아가지고 삶아요. 그러면서 다른 형들 요리할 때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거 까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설거지 쌓이면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식재료를 이제 준비해서 선배들이 요리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게 오래되면 직접 그 요리를 이제 자기가 하고 한번 해보게 되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파트를 돌게 되죠. 네. 파트를 돌게 되고 그리고 뭐 파트를 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 뭐
이탈리아라면은 뭐 파스타 면을 삶는 네. 파트라든지 국수를 만지는 파트가 네. 있을 거고 뭔가 샐러드 차가운 요리하는 파트가 있을 네. 거고 고기를 만지는 아. 이걸 이제 다 하지 않고 작작의 파트가 모여서 한 가지의 이제 코스 메뉴가 되거든요. 나눠져 있군요. 그래서 제가 최혜석 셰프님이 계신 레스토랑에 주방 보조가 돼서 제가 체험해 보고 왔습니다. 자, 잠깐 보실까요? 이곳이 바로 최현석 셰프님이 일하시는 강남의 모 레스토랑. 자, 어떻습니까? 오늘 대도서관 셰프 복장 딱 갖춰 입었습니다. 저도 이걸 딱 입으니까 마음가짐부터가 벌써 딱 이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랍스타거든요. 네네. 이거 손질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 랍스타를. 네, 직접 요리하진 않고 네네. 그런 걸 준비 하나씩 배워요. 보통 요리까지 하려면 한 몇 년 정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방에 입성은 했지만 역시나 요리를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재료 손질은 모든 요리의 기본. 근데 난 기본도 안 돼 있는 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드네요. 찔렸어요. 여기 보이시세요? 조그맣게.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사실 이거 끼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손으로 만졌어요. 이거 이게 엄지고 이게 새끼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잘못 껴가지고 큰일 났네 지금. 장갑 끼는 것도 어렵네 여기는. 그럼 이제 집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갑도 갖춰 꼈으니 본격적으로. 아까보다 훨씬 잘 돼요. 어렵다 어려워. 이게 이렇게 네.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예, 떼서 네. 살짝 그러면 이게 왜냐면 살이 연해서 조심하셔야지 안 그러면 찢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거 찢어지면 비싸죠? 예, 비싸죠. 죄송합니다. 왼쪽 게 셰프님 거죠? 네, 이쪽이 셰프님 거고 이게 제 건데 이건 이따가 제가 사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어. 오케이. 막내 주방 보조의 주 업무는 바로 설거지. 이 정도야 뭐 집에서 늘 하던 거니까요. 도마는 주방의 얼굴이니까 반짝반짝하게 블링블링. 자석이에요. 모두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네. 이것이 바로 셰프의 칼질. 칼질 진짜 잘하시네요. 뭐 이 정도쯤이야.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여기 한번 보시죠. 이쪽이 선배님이 한 거고 이쪽이 제가 한 겁니다. 꽤 잘했지 않습니까?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레스토랑에서 일한다는 건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과는 다르다. 이곳에서의 점심 식사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계란말이에 보이십니까? 별 살아있는 거. 내가 계란말이 하나를 먹는 동안 모두들 식사를 마치고 사라졌다. 주방팀은 저 혼자 남았어요. 이게 밥을 다들 5분? 10분? 엄청 후다닥 드시고 지금 다들 다녔거든요. 저도 지금 눈치 보여서 일단은 여기까지 먹고 빨리 따라가서 갈게요. 이거 빨리 먹었으면 숟가락을 들고 자리에 앉는가 싶더니 어느새 사라진 레스토랑 식구들. 와, 다들 어떻게 저렇게 빨리 먹는 거지? 모두 다 떨어졌을 때 시작하라고.
오, 역시 총괄 셰프는 짱 멋있어. 하지만 나의 현실은 겁나 무거운데. 이렇게 놓을까요? 네. 정말 셰프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요리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요리 재료도 다듬고 이제 쓰레기도 버리고 정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좋은 셰프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셰프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뭐 좋은 점만 보지 마시고 힘든 점도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들어오셔야지 더 잘 적응하시고 좋은 셰프가 될 수 있겠죠? 화이팅 하십시오. 장난 아니네. 난 못하겠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그 영화에서 보면요. 네. 그 딱 재료가 딱 주문 오고 뭐 예를 들면 파스타 한 개, 봉골레 하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걸 일하다가 그걸 한 번씩 다 듣고선 되게 너무 신기하게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가지고 하는지가 그 영화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실제로 원래도 그런 게 근데 그래요? 네. 학교로 치면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이거 주잖아요. 1분단은 뭐 상시, 2분단은 무슨 복도 뭐 이렇게 그러면 자기 소소 1분단 나눠주듯이. 것만 들으면 돼요. 근데 파트가 3개가 있으니까 네. 뭐 파스타 하나, 뭐 카페 쌍떼 무슨 뭐 이렇게 뭐 만져, 디만져, 임벨토니 막 이렇게 그러면 자기 것만 들어놓고서 준비만 네.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다른 테이블이 많으니까 네. 사실 머리가 좀 좋긴 해야 되거든요. 네. 다른 파트에서 하는 요리가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면은 또 제가 해야 되는 거고. 국수 요리는 네. 3분이면 나오는데 스테이크 웰던 같은 거는 8분 정도 걸려요. 그 시간에 맞춰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처음에 주방장이 오더를 딱 주면 이렇게 오더가 들어가잖아요. 네. 요리할 때 이 사람들도 커뮤니케이션이 같이. 왜냐하면 스테이크가 한 4분 정도 구워졌을 때 파스타 쪽에 자 국수 들어가, 아니, 파스타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오더가 떨어지고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진짜 이거 머리도 진짜 좋아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아니 진짜 만약에 파스타면을 내가 먼저 삶아놨는데 스테이크가 너무 늦게 구워졌으면 이게 진짜 다 불어버린 거 아니에요. 총괄 셰프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요리를 할 수 있는 셰프가 된다면은 네 수익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이제 모든 일이 제일 네. 그 막내부터 시작하면 되게 열악하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시작하는 열악한 최저임금 뭐 다 비슷비슷해요. 네. 오래 근무하고 이제 조금씩 올라가서 어느 정도 돼서 뭐 10년 뒤에 올라갈 때는 네. 좀 차이가 있죠. 제가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적게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또 그때는 시대도 너무 네, 옛날이니까. 친구들끼리 예를 들어서 뭐 탁구를 한 게임 치더라도 네. 게임비를 서로 물리지 않게 해서 막 손 떨고 했을 정말 정도였는데 필사의 방법. 지금 이제 주방장에 대해서의 그 급여 정도는 네. 한 달에 한두 번씩 직원 전체 회식을 시켜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러니까 유망한 직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셰프한테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최 셰프님이 직접 개발한 메뉴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네, 그게 1000가지 넘었던 게 한 네, 3년 전에 그때까지 쉬고요. 네. 그 뒤로는 세혈해 보지 않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지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정말 훌륭한 요리들, 네. 가수 뭐 작곡가들이 그냥 막 코드 좀 바꿔서 막 배열하면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예전에는 그냥 개수를 많이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진짜 네. 부끄러운 것 같아요. 아우. 네,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게 저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방송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 때 되게 즐겁거든요. 근데 요리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뭔가 작품을 만드는 거랑 같다고 요리는 보거든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네, 세상에 없는 거 새로 만들어서 스스로도 되게 좋은데 네, 남에게 줬을 때 그 사람도 행복해하잖아요. 네. 정말 단언컨대 요리사는 정말 멋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어저께 또 되게 좋은 요리를 먹고서 진짜 행복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굉장히 행복을 주는 일이고 또 의식주라는 게 거의 사람이랑 같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혹시 지금까지 만든 레시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레시피가 하나 있을까요? 다 기라성 같은 정말 훌륭한 요리들이 많았어요. 역시. 네. 근데 첫 번째 요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스승님 밑에서 전통 이탈리안 요리를 11년 동안 배웠는데 네. 제가 주방장이 되어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스승님한테 배웠던 요리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블로그나 이런 맛집 검색하면 쭉 나오죠. 근데 한 10년 전에는 그런 게 막 없죠. 처음 생길 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제 레스토랑에 그 검색을 한번 했더니 몇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맛있긴 한데 그 전에 A 레스토랑이 제 스승님 레스토랑이면 네. 거기랑 너무 메뉴가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탁 맞은 생각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스승님이 하는 거를 그러니까 옆집에서 뭐 파는데 똑같은 거 팔면은 서로 민폐죠. 나눠 먹는 거잖아요. 네. 아 그게 죄송한 일도 있고 그리고 스승님 그늘 밑에서 내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나도 주방장인데 네. 그때부터 생각한 게 새로운 요리를 하자. 마음을 먹고 생각한 게 그때 당시 차가운 파스타였거든요. 차가운 파스타요? 네, 파스타가 가는 파스타가 있는데 그걸 차갑게 해서 네. 바질이라고 바질 페스토라는 네, 바질 소스를 알아요. 해서 바질 페스토. 바질 소스에다가 이제 캐비어 같은 걸 올려서 차가운 냉면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네. 지금은 차가운 파스타를 이제 간혹 보일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정말 센세이션한 혁신적인 거죠. 혁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평도 좋고 네. 근데 저의 이제 그 시그니처 메뉴라고 저를 상징하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네. 그게 메뉴를 개발하는 첫 번째 메뉴가 아니었나 싶어서 네. 요리를 생각하면 늘 그게 내 색깔이고 지금의 내 최현석 요리구나. 셰프님을 잊게 만든 메뉴군요. 네, 그렇죠.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커피 향기 같은 하루만 좋겠어 휘핑 가득 얹은 라떼처럼 My day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걸 안으면 언제나 나의 하루 Delicious 우리들의 잡생각. 여러분들 질문 올리는 동안 우리 DJ 니즈는 요리 잘합니까? 파스타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No problem. 크림 파스타 진짜 잘합니다. 크림 파스타 진짜 잘해요. 오, 나중에 꼭 한번. 제가 대접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질문들 올라왔습니다. 요리를 하고 싶은데 칼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많아서 요리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칼 들고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요리를 하고 싶으면은 칼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몇 번 썰고 뭘 하고 뭘 해도 네. 칼을 던지지 않고 계속 자꾸 쓸다 보면 나중에 쓰는 게 이제 내 손이 아닌 양파가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서우면 네, 내가 이걸 할 수 있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맞아요. 가장 궁금했던 게 요리사도 어떨 때는 좀 뭐 맞으면서 요리를 배우나요? 영국에서는 요리가 잘못되면 팬 던진다는 게 흔하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 주방의 분위기마다 마다 좀 달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주걱으로 뭐 맞은 적도 있고요. 네. 물론 제가 무술을 해서 이길 수는 있으나 주방 안에서 선배기 때문에 참고 맞아야 되는 적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주방에서 되게 심한 주방은 진짜 뭐 던지는 거 맞는 주방도 있고요. 네. 근데 저는 뭐 패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도 뭐 미국 예능 프로그램 뭐 헬스 캐칭 같은 거 네네. 보면은 정말 쓰레기야 막 이러면서 막 던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던지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접시를 깨거나 오픈 키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깨면 손님들이 놀래고 피해가 가니까 안 돼서 네. 근데 잘못된 진짜 요리가 내가 원하는 만큼 요리 아닌 건 그건 요리가 아닌 요리는 딱 두 가지 요리예요. 네. 내가 좋아하는 최고의 요리 네. 그 다음은 다 쓰레기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네. 쓰레기통 확 안 그거를 다시 손님들한테 절대로 내요. 나는 여기까지 밑바닥을 쳐봤다. 이게 가장 힘들었을 때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셰프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셰프가 아니었을 때도 상관없거든요. 요리를 하러 갔는데 네. 세상 온갖 더러운 건 맨손으로 다 만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주방 시스템이 트렌치라고 네. 이렇게 하수가 모이면 모여가지고 집수정해서 이렇게 뭐 거기 중앙 뭐 분리 시스템처럼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수채라 그러죠. 네네. 이렇게 거기- 그물망 같은 거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목욕탕 가면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식재료가 이렇게 찌꺼기들이 거길 막으면 물이 넘쳐요. 하수구 안에 이렇게 막히는 거죠, 이 네, 안쪽에. 그러면은 그건 뭐 딸리 뭐 할 게 없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때 키가 컸으니까 네. 야, 멀대야 하수구 멀대야? 팔아. 네, 키가 크니까 그러면은 맨손으로 가서 막 파야 돼. 그럼 물이 빠지거든요. 네.
그리고 뭐 요리를 하러 갔는데 맨날 쓰레기장이 따로 있어요. 식재료 쓰레기장은 네. 원래 여름에는 아무리 뭐 깨끗이 관리해도 그렇잖아요. 팔이 날리고 네, 냄새 나고. 거기 맨날 청소하고 막 그랬죠. 근데 거의 뭐 냄새도 심하고 그래서 내가 요리를 하러 왔는데 정말 세상 더럽고 맨손으로 다 만지는구나 네. 막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과정도 다 요리하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네. 중요한 과정이었던 네. 거예요. 네. 와 그렇군요. 반대로 좀 보람 있을 때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보람은 요리사는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맛있게 그러니까 먹어주면. 음식을 드렸는데 맛있게 드실 때 네. 가장 행복한 거죠. 요리사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요리를 하거든요. 네. 첫입 딱 손님이 저희 오픈 키친에서 다 보이거든요. 네. 딱 잘라고 딱 먹었을 때 입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그러면 저희는 그거예요. 그걸 또 이렇게 네. 보고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이제 손님들이 딱 먹었을 때 그때 이제 모습을 보나 안 보나. 처음 출시되는 메뉴는 반응을 보기 위해서 네. 그러면 살짝 이렇게 봐요. 네. 근데 드시는 걸 그러면 이렇게 막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 네. 되게 기쁘죠. 그 반대로 이제 만약에 요리가 남겨서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네. 있잖아요. 그런 경우 좀 마음이 아프실 수 있겠네요. 제일 스트레스예요. 그게요? 진짜 심할 땐 첫 코스부터 뭐 한 6코스, 7코스가 있는데 네. 다 한 숟갈씩 먹고 다 안 남겨요. 미쳐버릴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왜? 뭐가 잘못됐대? 맛이 없어서 집에 그런 나한테 건지 막- 왜 안 드신대? 그러면 배가 부르시대요.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네. 막 진짜 사실 음식 안 진짜 드시면. 배가 부른 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음악을 막 연주하고 있는데 네. 막 떠내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네. 반응을 안 보이는 게 제일 힘든 것처럼 맞아요. 음식에 뭔가 안 드시고 반응이 없는 게 제일 힘들죠. 가장 중요한 셰프의 자질이 뭘까요? 혹시? 셰프는 네. 되게 철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먹는 거를 다루는 직업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람 몸속에 뭔가를 직접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방사능도 뭐 이렇게 낙진으로 맞는 것보다 섭취하는 게 훨씬 더 파괴력이 뭐 몇백만 배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몸속에 들어간다. 건강을 위해 된다는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요? 요리 하나를 담을 때 내 가족이 먹는다라는 생각.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예전엔 그렇잖아요. 네.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음식에 독을 넣었죠.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이 접시 하나 담을 때 정말 내 얼굴을 담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정말 중요하네요. 예, 마인드가 중요한 직업이기도 하죠. 최연석이 생각하는 좋은 셰프란? 부끄러움 없는 자기 얼굴을 접시에 담을 수 있어야죠. 자, 앞으로 더더욱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서소관 잡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네.